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자 조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3100에서 3050이 이제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3080포인트까지 내려갔다 꼬리를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3079였죠 이게 이제 저점일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긴 조정이었었어요. 뭐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재까지 조정이 박스권에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이에요. 제가 저번 주부터 지수가 한번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3050에서 3100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찍고 땡겨 오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보는 거예요.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었던 상황들이 모여있어요. 박스권 하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박스권 상단, 또다시 이제 반대의 무게를 줄 수 있어요. 밀리더라도 여기서는 3100 밑에 3050포인트 있는 이제 사는 자리예요. 오늘 확실하게 이제 기관들의 포지션을 보여줬고요. 금융투자도 역시 마찬가지 이 포지션을 확실하게 보여준 지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보다는 이제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장세고 큰 그림에서 외국인들 수급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국 시장이 어제 쇼티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매도세가 세지 않았다는 거죠. 2200 예전 같으면 1조 이상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 선물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포지션도 9월은 지금 424지만 이제 12월물은 425 더 높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방향 자체는 아직까지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틀어서 지수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이제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의 방향은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박스권 장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훼손이 됐다면 오늘 올라오지 못했다고 버터플라이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좀 시장은 좀 더 조정이 깊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 방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줬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스트롱바이,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스트롱바이다 라고 말씀했던 요인이에요. 그 이유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그 이후에 가장 큰 토픽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올해는 비중이 어떻게 될 거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선물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파생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좀 일반적인 전문가님들하고 좀 다를 거예요. 보는 눈이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향이 이렇게 지나보면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선물 포지션 자체를 보면서 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선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보면서 이제 우리 전체적인 저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방향을 설정해 드리거든요. 그 방향이 이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200 선물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대형주의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올해는 수익률이 제 방송을 보면서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제 위쪽으로 이제 들어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 쇼티지 나온다 그래도 파월의 이제 잭스롤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다들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버블이다,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이 버블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끝자리는 어딘가, 끝자리에 이슈가 나오거나 끝자리에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버블이다 아니다 논할 수는 없죠. 다만 가격이 좀 높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강남 집값은 한 평에 뭐 평당 뭐 1억씩 넘어가는데 30억 40억 30평짜리가 이런데요. 그럼 이거 버블인가요? 시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겁낼 필요도 없고, 뭐 붕괴가 된다, 뭐 현금을 뭐 마련해라, 이런 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스트롱바이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8월달에는 잠깐 쉴 수 있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선물 포지션 자체가 약해졌고 거래대금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마 쳐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3050포인트 3100 사이였어요. 근데 찍고 반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 이틀은 또 여기서 머물 수 있지만 밑으로 내려온다 보면 추가 매수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8월 달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한테는 매매를 안 했어요. 8월에 종목을 그냥 홀딩해서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잘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다 손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가장 상책이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종목을 늘릴 필요도 없고 종목을 살 수도 필요도 없고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전략을 또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버터플라이 봉자리가 쭉 끌어올리는 장리가 기관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외국의 매도세가 세지 않고 삼성전자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7만원 밑에 깨지면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깨지지 않으면 지수는 깨지지 않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밀렸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지분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시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포지션 자체가 7만원을 깨지 않고 깨진 걸 자꾸 땡겨 놓는다면 이 삼성전자 타점을 잡아야 돼요. 1차 상승이 횡보로 끝나다가 다시 위쪽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을 좀 더 깊게 봐야 되는 그 포지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7만원을 얼마큼 잡아주나, 6만원 깨졌을 때, 7만원 깨졌을 때 어떤 포지션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본다면 타점의 매수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저는 타점을 9월달에 말씀을 드렸죠. 9월달 정도가 타점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지켜보는 관점에 그게 좀 땡겨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말씀드렸죠. 현대차, 기아차 오늘 시장 대비 잘 견디고 있죠. 잘 버티고 있고 세잖아요. 이게 순환매예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한번 레벨 따는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중에 자동차가 못 갔다. 이게 순환 사이클이에요. 그럼 자동차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들을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죠. 현대차, 기아차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순환매가 제대로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시장 자체는 순환매가 되게 강하고, 이제 주도주의 성격, 원전주들이 많이 밀렸잖아요.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조선, 방산, 원전 주도주에서 주도주가 바뀐다. 왜 그러면 시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약세장이라면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인 자리인데, 그거를 주도주가 쉴 때 다른 업종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강세장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은 강세장이고 수적은 바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업종의 순환을 하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9월에 되면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업종들이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목을 건들면 안 돼요. 가장 많이 움직였던 증권, 보험, 금융 이런 섹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패스하고요. 그럼 그동안 이제 수혜를 못 받았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뭐냐? 딱 하나예요. 놀자 관련주들. 오늘도 강했죠. 오늘 보면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런 거는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택을 해야 돼요. 이게 놀자 관련주고, 엔터 관련주들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서서히 움직이고 시장의 중심의 섹터가 될 수 있는 거, 소외가 안 된다는 거죠.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 부품단과 자동차 관련주들 9월달에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타점을 잘 잡으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나온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은 뭐니 해도 그래도 9월달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 놀자 관련주, 이거는 계속 대세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올해는 놀자 관련주 잘 봐야 돼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콘서트도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자 관련주, 게임, 영화, 음악, 엔터 이런 것들, 이쪽은 계속해서 관광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이번 주까지는 잭슨 홀, 파월의 입을 다 주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변곡점이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반등이 또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박스권 하단에 와 있으니 또 컨택할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100에 깨지면 물량 늘리는 전략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에너지도 얻을게요. 교육을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